잊었니? 경고는 끝났다. 이젠 칼을 꺼낼 차례야. 세리는 당당하게 제인의 집 문을 엽니다. 여기서부터 YL그룹까지 이제부터 전부 당신의 왕국이 되는 거야. 여기가 당신과 나, 우리의 성이야. 차기 회장 선임 후보는 황기찬 이사님과 승부 봐야지. 지금 강재인은 허울뿐이야. 강재인 씨입니다. 오래된 열쇠가 삐걱이며 돌아가고 낯익은 현관문이 서서히 열리자 그녀의 입꼬리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제 이 집은 세리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그녀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죠. 이곳은 그녀가 강재인을 무너뜨렸다는 증표이자 그들의 역사 속 가장 깊은 상처를 찌르기 위한 전장이 된 셈입니다. 세리는 천천히 거실을 거쳐 은호의 방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조심스럽게 열린 문 너머 아이의 손길이 머물렀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벽에 붙은 가족 사진은 제인과 은호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책상 위에는 엄마에게라고 쓰인 쪽지와 그림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 놓여있는 낡은 곰 인형 하나. 세리는 방 안을 둘러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합니다. 이 방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됐지. 새 출발이니까. 그녀는 상자를 꺼내 하나씩 물건을 담기 시작합니다. 사진 액자를 닦은 후 벽에서 떼어내고 쪽지를 접어 구겨 넣고 인형은 손가락으로 눌러가며 바닥에 깔아 넣습니다. 그녀에겐 이 공간이 단순한 아이 방이 아니라 강재인의 모성 이미지와 진한 행복을 말소시키는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은호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의 눈은 넓게 뜨였고 손엔 학교 가방이 들려 있었지만 손에서 가방이 툭 떨어집니다.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인형을 본 은호는 순식간에 달려들며 상자를 붙잡습니다. 그거 엄마 거야. 그거 다 우리 집이야. 돌려줘요. 세리는 순간 멈칫하지만 이내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은호야, 이제 이건 아줌마 집이야. 알지? 이 방도 이제 아줌마 아들 방이 될 거야. 은호는 울먹이며 고개를 젓습니다. 싫어. 여기 엄마랑 살았던 집이야. 엄마가 만든 집이야. 왜 다 없애요? 세리는 고개를 숙이며 상자 뚜껑을 덮고 아이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말합니다. 엄마가 널 떠났잖아. 난 너를 지키고 싶은 거야. 그 말에 은호는 벽 쪽으로 가더니 손가락으로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를 가리킵니다. 여기 엄마랑 나 있었던 사진 왜 뺐어요? 여긴 우리가 있었던 자리야. 엄마는 날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예요. 세리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다 눈길이 멈춘 곳엔 아직 수거하지 않은 작은 액자가 하나 남아있었고 그 안엔 제인이 갓 은호를 안고 있던 시절의 사진이 담겨 있었죠. 한때는 감정이 없던 듯 보이던 세리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다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조용히 문을 나서며 말합니다. 은호야, 이제부턴 아줌마가 엄마야. 그 말 꼭 기억하렴. 그녀의 발걸음이 사라지자 은호는 상자에서 인형을 꺼내 품에 안고 말없이 흐느낍니다. 어린 마음에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 슬픔, 분노, 그리움, 그 모든 것이 작은 몸짓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문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도윤의 눈이 차갑게 빛납니다. 그 역시 오늘 이 집에서 무너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죠. 도윤은 YL그룹의 내부 회계 서버에 몰래 접속해 정밀 분석을 진행합니다. 밤을 지새우며 들여다본 수많은 문서들 속에서 그는 세리가 회계팀 일부와 공모해 그룹 자산을 차명 계좌로 옮겨온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획성 자산 분산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흐름이 수상하다는 것이 드러났죠. 세리는 자금 중 일부를 페이퍼 컴퍼니로 옮긴 뒤 다시 개인 계좌로 환류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세리와 연관된 계좌는 무려 3곳. 모두 그녀의 친척 혹은 미국에 체류 중인 신원을 숨긴 법인 명의였고 그 자산의 출처는 명백히 YL의 자회사였죠. 도윤은 이 데이터를 정리하며 손이 떨릴 정도의 분노를 느낍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나 위법을 넘어서 제인을 철저히 파괴하고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이 파일들을 조용히 하나의 USB에 담습니다. 검정색 케이스 안에 담긴 그 작은 장치는 이제 하나의 폭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기자단에 넘기기 전 꼭 한 사람을 먼저 만나야 했습니다. 유경. 그는 유경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순간 당황하지만 이내 문을 열어줍니다. 도윤은 말없이 노트북을 꺼내고 세리의 비자금 흐름과 암호화된 회계 파일을 보여줍니다. 이게 당신이 감싸던 사람의 진짜 얼굴이에요. 유경은 화면을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미 기자회견 이후 진실의 파편들을 마주했지만 이 자료는 결정적이었죠. 자신이 믿고 동서로서 함께했던 세리가 회사와 가정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번에도 눈 감을 거예요? 아니면 같이 봐줄 거예요? 도윤의 질문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유경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덮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선택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어디에 설 것인지, 진실의 편인지 침묵의 공범인지. 그리고 도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할 건 단 하나예요. 누가 이 집을 무너뜨렸는지. 강미라는 결국 세리 편에 서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조카들 때문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진심은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머릿속엔 제인이 그토록 힘겨웠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강규철이 세상을 떠난 이후 가족이라 불렸던 사람들 중 누구 하나 진심으로 제인을 도우려 하지 않았고 그중 가장 앞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본 은호의 그림 한 장이 미란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집에서 쫓겨났어라는 글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죠. 그 그림을 보며 미란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어른 중 누가 가장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그녀는 세리에게 연락해 미팅을 잡습니다. 회의실 한켠 세리는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그녀를 맞이했죠. 미라는 조용히 앉아 세리의 얼굴을 바라보다 입을 엽니다. 생각해봤어.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조카들을 위해선 안정된 가정이 우선일 수도 있겠지. 세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역시 상무님은 현명하세요. 하지만 미란의 표정은 굳어진 채였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기찬을 따로 불러냅니다. 오래전 가족 여행 때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를 내밀며 말하죠. 이 집 우리가 만든 거야. 너랑 나 규철이랑. 그런데 내가 그걸 다 망치고 있어. 기찬은 무표정하게 바라봅니다. 이제 와서 그 얘기를 왜 하지? 미라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난 더 이상 너희 편 아니야. 날 이용하지 마. 이번엔 내가 선택할 거야. 진짜 가족이 뭔지 내가 지켜볼게.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강미란이란 인물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그 결심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것을 의미했죠. 그녀는 오랜 망설임 끝에 진실을 향해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주총 하루 전 제인은 도민준과 비밀스럽게 만납니다. 조용한 카페의 창가 자리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곳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도민준은 묵묵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넵니다. 그 안엔 고 강규철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YL그룹 주식의 위임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인은 그 서류를 꺼내며 떨리는 손으로 내용 하나하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기회는 이번 한 번뿐이에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도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그녀의 결의를 지지합니다. 그는 강규철이 생전에 그녀를 믿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 뜻을 이어받는 사람이 제인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길로 제인은 법원으로 향합니다.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변호사와 함께 이혼 무효소송과 친권회복 청구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선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신분, 흔들렸던 관계, 아이를 빼앗겼던 기억까지 이제 모두 되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후 그녀는 곧장 언론사로 발길을 옮깁니다. 노란 봉투에 담긴 USB와 함께 그녀는 짧은 편지 한 장을 첨부합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겠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은 기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제인은 이미 조용히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앨범을 펼칩니다. 사진 한 장. 은호가 아직 갓난아이였던 시절 자신의 품에 안겨있던 그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입니다. 내가 너 지켜줄게. 엄마니까.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액자 속의 사진을 꾹 눌러 다시 세웁니다. 다음 날이 오면 모든 게 변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그녀 자신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주총장. 고요한 정적 속에 긴장감이 숨막히게 감돕니다. 마치 전쟁을 앞둔 전야처럼 이 사진과 주요 인물들이 하나둘 도착하며 회의실 공기가 달라집니다. 황기찬은 짙은 남색 슈트를 입고 침착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강세리가 앉아 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입가가 경직되어 있었죠. 강미란은 이번 회의에 중립이라는 이름을 걸고 참석했지만 속내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승우는 그녀 곁에서 조용히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황 이사와 이 사진들도 각자의 자료를 펼치며 수근거리고 있었고 전광판에는 YL그룹 긴급 주주총회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지막 문이 열립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을 향하고 정막이 흘러내릴 정도로 정적이 퍼집니다. 검정 재킷, 검정 바지, 묵직한 눈빛의 강재인이 문을 통과해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김도윤이 걸어 들어오고 그 옆에는 두 명의 변호인이 따라 붙습니다. 이들은 제인의 서류 가방과 함께 USB가 담긴 검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기자들이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제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총석 중간 자리에 착석합니다. 그녀가 입을 엽니다. 이 자리는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닌 진실을 위한 자리입니다. 도윤이 한쪽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회의 자료를 띄웁니다. 회계 조작, 차명 계좌, 세리와 기찬의 사내 공모 정황이 담긴 화면이 주총장의 스크린에 떠오릅니다. 이 사진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일고 기자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받아 적습니다. 세리는 얼굴이 굳어지며 황기찬을 바라보지만 그는 이미 정면을 응시한 채 말이 없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그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다시 되새기듯이 그때 도윤이 입을 엽니다. 이제 전면전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진실이냐 침묵이냐. 플래시가 다시 터지고 전광판의 시계는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면 YL그룹의 운명이 바뀔 그 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왕의 집 23회 모든 전선이 하나로 수렴한다. 복수, 권력, 진실, 그리고 사랑.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누구인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